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1년차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대학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별로 보고 싶진 않았지만 저를 버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잠깐 병실문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사지마비로 천장만 바라본 채 눈만 멀뚱히 뜬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순간의 선택이 저희 둘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작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었던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 취급도 않던 시모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말에 먼저 찾아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이미 시모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미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매번 오락가락 했었어요. 언제는 잘해줬다가 또 언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라면서 자기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했다고 매일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모가 저희 부부 사이를 좋게 봐주셨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뒤에서 남편한테 오해를 만드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바람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었나 봐요. 나중엔 외출하는 게 두려워질 정도로 저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시모가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제 배를 빤히 바라보더니 어이없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화가 난 저는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밖에서 딴 놈과 놀아나서 생긴 아이라고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네가 하도 다른 남자들과 붙어노니까 혹시 몰라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니? 보통 이런 말 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지금 보인 태도가 나를 더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말로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친자라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의심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살아온 환경은 달라지지 않거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안 써더니 예전에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너를 키웠을 때 옆에서 뭘 보고 배웠겠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랑 내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으니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내쫓아 버리고 싶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손자일 수도 있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도록 해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까봐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적 아버지랑 이혼하고 저 먹여 살리기 위해 숙식 제공을 해준다는 말에 잠깐 들어가 일했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이러시는 거 정말 불쾌하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 술집에 있었을 때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술집 마감할 때 청소하는 일만 했었다고요. 제가 전부 다 지켜봤었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절대 없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그거야. 나는 못 봤으니까 네 말을 100% 신용할 수는 없지. 중요한 건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거잖아. 뒷조사하면 과거 이력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야. 그리고 내 아들도 너를 의심하고 있다는 건 네가 그동안 보인 행실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처신하고 다녔길래 저러는 거니? 이게 다 어머님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이한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처럼 계속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밀어붙이는 바람에 시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 대기실에 있었던 저에게 찾아와 내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떨어뜨려 놓겠다며 뭣도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결혼식 날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눈물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시모는 저희 집안의 치부를 캐내서 남편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처음에야 당연히 저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시모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듣던 남편은 조금씩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달을 요청하려고 주소를 적은 다음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주었는데 전달받은 직원이 제가 장을 봐놓은 카트에 테이프로 붙이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뺏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남편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마트에 왔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제 앞에 나타난 모습에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며 마트에서 화를 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할 말을 잃었었고 남편한테 실망을 했지만 이미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시모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마트에서 제가 어떤 남자와 심상치 않은 관계라며 남편을 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마트에서 직원한테 꼬리치는 모습을 봤다며 사진 한 장을 남편의 핸드폰에 전송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장면을 봤을 땐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딱 봐도 물어보는 상황인데 시모는 바람 피우는 장면이라고 상상을 하게끔 추가적인 설명으로 남편을 힘들게 했어요. 시모가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들이 남편도 처음엔 믿지 않고 무시했었지만 계속되는 시모의 주입이 남편을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상상하게 만들었는지 결국 의처증이라는 정신적인 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서 외출을 하게 되는 날은 거의 없었고 남편한테 저는 가벼운 여자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해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면서 저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은 처음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좋아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 혼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또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죠. 시모의 뱀 같은 혀 때문에 남편이 정신질환자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게 만들 생각만 가지고 끊임없이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 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아이만 데려가고 저를 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모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바뀌지 않는 남편은 시모가 다녀간 이후 힘들어하는 저에게 퇴근하자마자 또다시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인데도 증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할 수 없어?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서로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만 병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고. 이게 사는 거야? 지방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잖아. 당신이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들어놨으면 이제 그만 믿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어? 회사에 다니는 거 다른 남자와 눈 맞을까봐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퇴사까지 강요해놓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불안하다고 집에만 있으라더니 이젠 CCTV까지 전부 다 설치해서 숨도 못 쉬게 감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보여줘야 믿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차라리 그만 이혼하자. 당신 어머님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혼하지 않으면 뒤에서 지속적으로 당신을 괴롭힐 거야.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도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이미 당신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렸고 나 또한 너무 큰 상처들로 인해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멀리 이사 가자고 했었는데 당신이 가족들과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는 거야? 당신 요즘에 나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만간 손까지 올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갈라서는 게 좋겠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인 나를 믿지 못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제 그만 당신도 결정해줘.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너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그냥 너를 보내주고 끝내라는 말이 나와? 딴 남자랑 이미 살 곳까지 정해놨냐? 이렇게 급하게 정리하려는 거 보니까 다른 남자 생긴 게 확실한가 보네. 뱃속에 있는 그 남자의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냐?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제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로가 살기 위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시모가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뒤에서 주입시키는 거짓말에 믿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까봐 각자 갈 길 가는 게 앞날을 위해서도 맞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한 거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면서 거부를 했었지만 본인도 많이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다음날 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아직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는데 말도 없이 이혼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일 법원은 절대 못 간다. 이제 와서 왜 또 그러세요? 저희는 이미 결정 지었어요. 번복할 생각 없고 이제 그만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뒤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하려고 악화시켰으면서 갑자기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야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집안 자손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보자. 솔직히 안 봐도 내 손자인 거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니?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유전자 검사하는 거 태아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을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안 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님 손자라고 해도 지금은 달라질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계속해서 저를 의심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 보세요. 이미 끝났어요. 이혼할 거고 다시는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박씨 자손인가 보네. 재우야, 이혼 그거 좀 더 미루면 안 되겠니? 출산할 때까지만 버텨봐. 엄마가 원하셨던 거고 저는 이혼을 번복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저 사람 뱃속의 아이가 내 자식이라 해도 저는 이미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의심을 할 텐데 정말 마지막에 누군가 하나는 잘못돼야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 전에 저는 멈추고 싶어요. 그러니 엄마도 더 이상 저희 관계에 관여하지 마세요. 시작은 엄마가 했어도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엄마 덕분에 저희 결국 이혼하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성급하니? 서로가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니? 시모는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상당히 불안해했어요. 원래의 계획은 둘이 갈라서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자 시모는 그래도 손자는 보고 싶었는지 이혼을 멈추길 바랐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걸 이루게 해주겠다는데 갑자기 반대를 하니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붙잡기 위해 이번엔 반대로 남편을 설득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와 오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희는 이혼을 결정했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까지 하게 되었죠. 합의 이혼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공간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모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사람과 지금 이혼 서류 제출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했으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만 챙겨 나갈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성급해? 뱃속에 있는 손자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네가 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땐 뱃속에 아이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잖니. 오늘 서류 제출했어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3개월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재우, 너는 끝까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저번에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었잖아. 며느리로서 받아주기 싫어서 이혼하게 만들려고 엄마가 전부 다 거짓된 말로 꾸며낸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이럴 거냐고. 이제 그만하고 서로 다시 좋은 관계로 지내거라. 그게 그렇게 어렵니? 당연히 어렵죠. 이미 저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심스럽고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밖에 돌아다닐 때도 눈깔이 돌아가는 것도 신경에 거슬릴 정도라고요.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는 이 사람이 끼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예전엔 저희들을 이혼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제가 저 사람이 의심스럽고 모든 행동들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요. 오죽했으면 집안 곳곳에 CCTV를 전부 설치해 놨겠어요? 엄마가 시작한 거 제가 마무리 짓겠다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만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 해도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 그래.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 이거 오늘 너한테 주려고 온 거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서 하나 준비했으니 이거 받고 기분 풀어주면 안 되겠니? 요즘 젊은이들 슈퍼카라고 하면 환장한다면서. 이거 2억짜리 차키다. 사람 시켜서 주차장에 세워놨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우리 박씨 자손 품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일반 국산차 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운전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차 꼭 타고 다녀야 한다. 어느 누가 2억짜리 슈퍼카 옆에 붙어있을 수 있겠니? 주위에서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갈 테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꼭 이 차를 타야 된다. 그래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시애미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 이럴 거면 애초부터 잘하던가. 우리 집안 아이 임신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요? 이 차 주면 이 남자 저 남자 막 꼬시고 다니겠다. 니까짓게 2억짜리 슈퍼카가 가당키나 하냐? 너희 집안 수준을 생각해. 장모한테 배운 게 꼬리치는 건데 슈퍼카 타고 다니면
꼬리가 나만 하겠어? 당장 키 내놔. 남편은 시모가 제 손에 쥐어준 차키를 빼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을 말리기 위해 뒤쫓아갔고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밖에서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거실 창문 밖의 상황을 살펴보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던 차에서 시모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미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슈퍼카 안에 타고 있던 남편을 외쳐 부르면서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심각하게 충돌해서 그런지 양쪽 문짝이 틀어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원분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출혈도 심했던 남편을 무사히 꺼낼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병실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심각한 사지마비였어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고가의 스포츠카가 몇 대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사고가 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차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던 걸 확인하게 되었다며 당시 사고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천천히 밖으로 나가던 남편의 차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아파트 벽과 충돌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 차는 시모가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한 차량이었어요. 문제는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침수 차량이었고 물에 잠겨 있게 되면서 전자계기판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시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차주의 변심으로 처분하게 된 차량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경찰분들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던 침수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매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됐다면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오열을 하면서 땅을 쳤지만 이미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시모의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고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몰래 병실 밖에서 남편의 모습을 봤는데 1년 전과 다른 건 전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네요. 시모는 아들 손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중이죠. 저희 엄마의 건강검진이 끝나서 사지마비가 된 전 남편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병원 밖 벤치에 앉아있는 시모를 발견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가 저희 부부 사이를 시모가 축복해 줬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테고 시모는 태어난 아들 손자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의사 말로는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기적을 바라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인 본인이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눈을 깜빡이는 걸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네요. 이런 가정을 만든 시모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의 행복을 빼앗아 버렸으니 그 고충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불행이 아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